인테리어를 하면서 장판을 들어보셨을 때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닥에 이렇게 길고 직선으로 난 균열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벽에도 이런 균열 가끔 보이죠? 방금 보신 세 가지 예시는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건축 구조를 사랑하는 건축구조 기술사 투구입니다. 집이나 건물에서 균열을 보면 많은 분들이 먼저 겁부터 나시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은 마음이 놓이실 수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균열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를 위해 바닥 마감재를 철거하다 보면 사진처럼 수많은 균열이 드러나는 경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이렇게 직선으로 길게 난 굵은 균열이 나타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먼저 바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불규칙한 균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택은 온수난방이 적용되어 있죠. 이 경우 바닥 구조는 보통 이렇게 구성됩니다. 가장 아래에는 콘크리트 슬래브가 있고 그 위에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완충재가 놓이며 단열재가 열을 위쪽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위로 온수 배관이 지나가고 이 배관은 몰탈층, 즉 방통 안에 묻힙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강마루나 장판은 그 위에 시공되죠.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균열은 콘크리트 슬래브가 아니라 이 방통층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슬래브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은 낮습니다. 전체 수리를 하게 되면 몰탈층부터 시작해서 슬래브까지 모든 마감재를 철거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모든 층을 철거한 뒤 슬래브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건물이 30년이 넘었지만 슬래브에는 큰 균열이 보이지 않죠. 사실 슬래브의 상태는 아래층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면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진 속 빨간 선은 균열이 아니라 거푸집 자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난방층 시공 모습입니다. 엑셀 배관과 와이어 메쉬만 깔려 있죠. 방통은 재료 특성상 굳으면서 균열이 쉽게 생깁니다. 즉, 구조적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몰탈도 콘크리트처럼 굳는데 왜 슬래브는 균열이 적을까요? 오른쪽 사진은 슬래브에 철근을 배근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온수층의 메쉬보다 슬래브에 사용되는 철근이 훨씬 굵고 촘촘합니다. 이 철근들이 슬래브의 균열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슬래브에는 온도 철근이라 불리는 균열 방지용 철근을 기준에 맞춰 배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철근 덕분에 슬래브는 쉽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현장에 따라서는 방통층에도 메쉬를 넣어 균열을 줄이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온수난방 바닥에서 보이는 균열은 대부분 구조적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구조 판단은 슬래브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벽체에 세로로 길게 생긴 이런 균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는 바닥에서 보이는 규칙적인 직선 균열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의 구조 이해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다른 곳에서 나 이 정도는 안다고 말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이와 어른이 같은 무게의 짐을 들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힘이 약한 어린이가 더 먼저, 더 많이 내려앉게 되겠죠? 이제부터 설명드릴 내용에서 어린이는 강성이 약한 슬래브나 벽체, 어른은 강성이 높은 보나 기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건물 사용 시 우리는 보의 위치를 고려하면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와 슬래브에는 같은 하중이 작용하게 됩니다. 왼쪽은 위층 바닥 모습, 오른쪽은 아래층에서 천장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왼쪽은 위층에서 바닥을 내려다본 모습이고 오른쪽은 아래층에서 천장을 올려다본 모습입니다. 이제 각각의 위치와 두께 차이가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보와 슬래브의 두께 차이가 확연합니다. 두꺼운 보는 어른, 얇은 슬래브는 어린이에 해당하죠. 두 부재가 동일한 하중을 받지만 슬래브는 강성이 약해 더 많이 처지게 되고 보는 덜 처지게 됩니다. 이 강성 차이로 인해 분홍색 선 위치에서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균열은 구조적 이유 때문에 사실상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 모습을 보면 슬래브와 보의 철근 배근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만 봐도 철근의 굵기와 밀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보와 슬래브의 강성 차이 때문에 노란색 선을 따라 균열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균열은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균열 사이로 수분이 침투하면 철근이 부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라우팅 등으로 보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제로 위험할 수 있는 균열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 자체의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균열이 생긴 경우입니다. 또는 벽체의 대각선 방향으로 균열이 생긴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둥의 수평 또는 수직 균열이 생긴 경우
즉시 건축구조기술사의 진단을 받아 보수와 보강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한 균열들은 간단하게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따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요약 및 결론입니다. 바닥의 불규칙한 균열은 구조체와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길고 직선적인 균열은 부재 간 강성 차이로 생길 수 있으며 간단한 보수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둥, 벽체에 생긴 균열은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구조는 반드시 구조기술사에게 의뢰하십시오. 안전한 건물은 올바른 구조 설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건축구조를 사랑하는 건축구조기술사 투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